우리가 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1번째 페이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털어서 지식 나오는 먼지는 있습니다. 천문학 박사 겸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 지용배 박사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먼지님과의 첫 방송이 나간 이후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댓글 중에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배려심 가득한 답변, 그 젠틀한 인성이 느껴진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좀 평소에 약간 무시당하는 캐릭터인데 네. 일단 좋은 질문이네요. 재밌는 질문이네요. 이런 답변에 약간 힐링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기를 얻었고. 사실 뭐 좋은 질문이라고 속으로는 생각 안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요. 전 진짜 좋은 질문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제가 좀 입버릇처럼 하도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좀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질문일 때는 안 좋다고 하시나요? 네, 전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거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미친 딕션 우주먼지, 미친 리액션 문과 이강민. 먼지님의 발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뭐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칭찬 겸 조롱을 해주신 것 같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스트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저도 조만간 여친 생길 예정입니다. 천문학자에게 조만간이란? 조년과 만년 사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차범위도 조년과 만년. 맞습니다. 예, 당장 내일이라도. 그렇죠. 네. 봄에는 따숩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잡다한 우주사전. 오늘도 재밌게 또 광활한 우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 가지 궁금증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야, 이게 사실 살면서 궁금할 법도 했는데 저는 여태 안 궁금해하고 살았네요. 네. 여러분, 왜 밤하늘은 시꺼멀까요? 왜 밤하늘로 보는 우주는 진짜 어둡다 못해서 왜 시꺼먼 색일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궁금증을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무려 400년 동안 씨름을 했다고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밤하늘이 깜깜한 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태양이 저물고 그쵸. 밝은 조명이 없어졌으니까 네. 당연히 우주는 깜깜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복잡한 질문이에요. 그래요? 네, 사실 태양이 졌다고 해도 다른 색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사실 생각해 보면 우주는 정말 끝없이 펼쳐진 아주 광활한 세계 같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별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수하게 많은 별로 채워진 우주가 이렇게 깜깜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먼지님이 입고 계신 옷처럼 그렇게 별이 무수히 많은데 왜 시꺼먼 것이냐? 네. 이게 또 궁금해지네 갑자기. 이 질문을 이제 네. 처음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뉴턴입니다.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그쵸, 사과 어릴 때 맞은. 예. 사과를 얻어맞고 뭐 네. 중력을 깨우쳤다는 네. 물론 그거는 거짓 그렇다더라고요. 네, 입니다만 예. 어쨌든 그 뉴턴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발견한 중력이란 힘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우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주에 이렇게나 많은 별과 행성이 있다면 네. 당연히 서로 잡아당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 우주는 이렇게 평화롭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붕괴하면서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쪽으로 이제 다 쏠려서. 그렇죠. 서로 중력으로 잡아당길 테니까 예. 별들도 한데 모이고 행성도 한데 모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우주가 붕괴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우주는 붕괴할 낌새를 안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뉴턴이 어떤 답을 향해 가게 되냐면 예. 중력이 있더라도 붕괴하지 않는 우주가 되기 위해선 네. 우주가 실제로 무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가 실제로 무한할 것이다. 네. 이게 그러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주가 정말 무한하다면 예. 저보다 앞으로도 무한하게 많은 별들이 있을 거고 뒤로도 무한하게 많은 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서 저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네. 뒤쪽에서 저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네. 얼추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끌려갈 일이 없이 예. 그냥 계속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고민 끝에 네. 뉴턴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네. 실제로 우주 공간은 네. 끝없이 무한해야만 붕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우주가 유한했다면 지금 뭐 한쪽으로 어떤 별이 쏠려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반대쪽에서 다 그쵸. 끌어버리는 건가? 서서히 그쪽으로 예. 중력이 점점 모이면서 또 모이면 모일수록 중력이 더 강해질 테니까. 그럼 이제 붕괴가 됐을 텐데 그쵸. 붕괴가 안 됐으니까 네. 우주는 무한할 것이다. 네. 그래서 네. 뉴턴은 자연스럽게 네. 중력이 있더라도 모순적이지 않은 우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해결됐나? 그게 아니었어요. 왜요? 오히려 뉴턴의 방식으로 무한한 우주를 가정해 버리니까 예. 정말 뜬금없는 이상한 모순이 또 튀어나옵니다. 아, 어떤 모순이?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야기를 꺼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 독일의 천문학자 하인리 올베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올베르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 뉴턴 선생님 말대로 우주가 정말 무한하다면 네. 우린 정말 무수하게 많은 별빛을 보고 있어야 하는데 우주는 너무나 깜깜하지 않냐.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왜 그런 생각으로 닿게 되냐면 예. 옛날에는 네.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막연하게 먼 무한한 과거부터 네. 원래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쭉 존재했다고 생각했어요. 쭉 존재했다. 그러니까 우주의 정확한 시점이란 게 없이 태초라는 것도 없는 그쵸. 거예요. 그냥 우주는 원래 지금처럼 쭉 그냥 있었던 거예요. 아, 예. 즉 우주의 나이는 무한년이라는 거죠. 아,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우리가 더 먼 거리의 우주를 보면 네. 더 먼 과거에 날아온 과거의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광년 거리를 보면 1년 전의 빛을 보는 그렇죠. 거고 예. 1억 광년 거리를 보면 1억 년 전의 우주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우주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무한했다면 우린 아무리 먼 과거의 별빛이라 하더라도 네. 무한년을 날아오면 되니까 네. 그냥 거리에 상관없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시간은 물론 걸리겠지만 그쵸. 기다리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네. 제가 좀 적절한 비유를 찾아왔는데요. 아, 예. 그 아주 무한하게 넓은 숲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우주가 거대한 숲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숲 속에 나무가 정말 무한하게 쫙 서 있습니다. 네. 제가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나무 기둥을 보면 네. 나무 기둥 하나하나는 두껍게 보이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는 나무 기둥의 수는 많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시야가 좁으니까. 그렇죠. 예. 이번엔 반대로 네. 훨씬 먼 거리에 떨어진 나무 기둥을 볼게요. 아, 예. 그러면 개개의 나무 기둥은 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훨씬 먼 거리까지 보다 보니까 네. 엄청 많은 개수의 나무가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결국에 예. 그 무한하게 넓은 숲 속에 갇힌 채 어디를 보든 우리 시선의 끝을 쭉 연장하면 네. 가깝든 멀든 나무 기둥의 표면에 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예. 즉 나무 기둥 틈을 비집고 네. 숲 바깥의 텅 빈 공간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해했어요. 마찬가지로 따라왔어요. 예. 만약에 정말 우주가 무한하고 예. 무수하게 많은 별들로 채워져 있다면 네. 우리는 어느 방향의 우주를 보든 상관없이 네. 우리 시선을 쭉 연장하면 가까운 별이건 먼 별이건 별 표면에 닿을 수밖에 닿아요. 없다는 예, 그쵸. 거고 예. 우리는 결국 별 표면으로 가득 채워진 네. 눈부신 우주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깜깜한 시커멓게 거죠. 보이죠. 그쵸. 그래서 아까 그 독일 분 누구시죠? 올베르스. 올베르스 이분이 네. 이건 모순이다. 네, 맞습니다. 역설이다. 이게 나온 지가 한 400년쯤 됐고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 400년 동안 명확한 답을 못 찾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올베르스의 패러독스, 올베르스 역설이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예. 되게 답답했겠네. 그럼 그 기간 또. 그럼 뉴턴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은 거고. 아닌가? 뉴턴의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잃었다기보다 예. 이제 우주가 무한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무한한 우주를 어떻게 해야 깜깜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는 이걸 거죠. 찾아야 되는데 400년 동안 못 찾고 있다가 네. 지금은 해결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게 바로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으로 우주가 탄생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했어요. 네. 즉 탄생했다는 건 네. 우주에게 정확한 시점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예. 물론 정말 먼 과거이기는 하지만 네. 이 빅뱅 이론이 한 역할은 뭐냐면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뻗어있던 우주의 과거 역사의 그 수평선을 네. 댕강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쵸. 예. 딱 이때부터 우주가 있었어. 아주 먼 옛날이긴 하지만 네. 우주는 이때부터 존재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떤 중요한 차이가 생기냐면 우주가 살아왔던 과거가 무한했을 때는 네. 무한 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네. 우주가 138억 년 전부터 존재했다면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빛은 138억 년 전에 비친 거예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먼 거리에 떨어진 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절대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 거리에 떨어진 빛이 우리 지구에 오기 위해서는 네. 우주가 살아온 세월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닿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아름다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네. 우주의 공간 자체가 무한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빛으로 인지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에서 요 한계를 뭐라고 하냐면 네.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사실 네. 우주가 무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주의 공간 자체는 끝없을지 모르지만 네네. 빛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우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138억 년 끼케야. 끼케야라긴 너무 긴 시간인데. 네, 맞습니다. 그 전으로는 못 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는 많이 늙었으니까 우주의 춘추가 네. 138억 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는 빛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만 우주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해결이 된 건가요, 이제?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네. 조금 더 특별한 설명이 하나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빅뱅 이론의 가장 그 직접적인 증거가 혹시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빅뱅 이론에 뭐가 터졌는데 막 기체 같은 게 모여서 터지지 않았나? 그래서 우주가 터졌다. 예.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예. 이 우주의 팽창 자체가 가장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팽창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예.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던 별이 빛을 보냅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우주 공간이 쭉 늘어나죠. 네. 그러면 빛이 날아오면서 점점 파장도 늘어지고 세기가 약해져요. 그래서 원래는 더 강하고 밝았던 빛 자체가 예. 지구에 올 때쯤이 되면 더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희미했던 우주 끝자락의 빛은 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 멀리서 오면서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네, 약간 빛은 희미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효과,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있는 우주가 유한하다는 것과 우주 끄트머리에서 날아오는 빛이 예. 훨씬 더 약해지고 있다는 두 가지가 섞이면서 네. 우리가 보게 되는 우주가 더 깜깜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 이제 수타 짜장면 반죽에서 빚을 때처럼. 네, 뭐 그렇게 볼 빛 수 파장이 있습니다. 점점 얇아진다고 해야 되나? 네, 길어지면서 빛의 파장이 늘어지는 거죠. 보이는 건 우리한테 더 희미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신기하네. 근데 그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지금 왜 우주가 시커먼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빅뱅으로 인해서 빛이 점점 희미해져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멀리서 조금 오니까. 더 네네네. 정확하게 말씀을 좋아요. 드리면 예. 빛의 파장이 늘어진다는 건 네네. 빛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익숙한 소리로 먼저 비유를 해보면 좋아요. 예.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는 주파수가 너무 짧거나 긴 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박쥐는 듣고.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눈도 예.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빛, 네.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예. 너무 파장이 짧은 자외선, X선 이런 건 눈으로 못 보죠. 네네. 마찬가지로 파장이 엄청 긴 전파, 적외선 이런 것도 눈으로 못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네. 원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밝게 빛나고 있던 어떤 은하의 빛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은하의 빛이 우주 팽창과 함께 쭉 늘어집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네. 적외선, 전파 이런 긴 파장의 빛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파장이 길어진 채로 날아오곤 있지만 네네. 눈으로는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두워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핵심은 이제 팽창이네요.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초신성 관측하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최신 첨단 천체 관측 장치로 보면 우주는 더 밝게 보이는 건가?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재밌는 질문이라고 안 했어. 한복하는 거 아니야. 네, 좋은 질문이라고도 안 했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계속 더 큰 망원경을 땅에다가도 짓고 우주에다가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먼 우주를 보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더 먼 우주는 말 그대로 어둡고 희미하겠죠. 네. 그러면 더 큰 눈동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빛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더 커다란 눈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블 때는 뭐 한 2.5m밖에 안 되는 작은 거울이었지만
이번에 올라간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한 두세 배쯤 되는 6m가 넘는 커다란 거울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커다란 거울로 우주 끝자락의 희미한 빛을 받아서 네. 더 빅뱅 직후에 해당하는 앳된 응애 시절의 우주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죠. 눈동자 더 큰 눈동자를 네. 싣고 가서. 오,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아닙니다. 예. 근데 제임스 웹 얘기 나온 김에 지난해 그 과학 유튜브 채널 또 과학 뉴스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상한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금시초문인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기존 빅뱅 이론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제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뭐지? 조금 자극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그 제임스 웹이 마치 빅뱅 이론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길게 해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제임스 웹이 네. 우주의 나이가 한 2억 살, 3억 살밖에 안 되는 정말 먼 과거의 은하들을 몇 개 발견을 합니다. 네, 눈동자로. 네, 6개를 발견을 했는데 네. 당시 관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은하들의 질량을 재보니까 네.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 먼 옛날의 은하니까 네. 평균적인 은하들의 성장 속도를 생각하면 네. 이 정도까지는 무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 과거로 갈수록 덜 자란 은하들만 있어야 하니까 네. 좀 가벼운 은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래됐으니까. 예. 거의 10배, 100배 가까이 폭풍 성장해버린 은하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예. 시대에 맞지 않은 유물을 오파츠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은하를 발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우주인데 네. 요즘 우주에 살 법한 너무나 육중한 은하가 발견된 거죠. 엄청 초고도 성장을 한 아기가. 그쵸.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 좀 자극적인 보도에서 네. 이거 봐라, 우주의 나이는 138억 살일 리가 없다. 훨씬 더 오래된 우주일 거다. 예, 이미 예. 200억 살, 300억 살 전부터 우주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대 해석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좀 논란인 이유가 네. 사실 우리가 아직 네.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의 질량을 재는 방법이 좀 완전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질량을 재냐면 네. 별이 많은 은하일수록 네. 더 밝게 보이겠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네. 더 밝으면 무겁다. 더 어두우면 가볍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재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그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이 네. 주로 무겁고 밝은 별들인지 아니면 미지근하고 어두운 별들인지 인구 그 구성에 따라서 네. 질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밝은 별들은 밝기는 엄청 밝지만 네. 너무 밝다 보니까 네. 그 은하 전체 밝기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네. 밝은 별 몇 개면 은하의 전체 밝기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 은하가 어두운 별들로만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네. 엄청 많은 개수의 어두운 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도리어 네. 그렇게 쟀을 때 나오는 은하의 질량이 더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인구 구성이 네. 고령화되어 있느냐, 네. 아니면 어린 별들만 살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은하여도 추정되는 은하의 질량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고령 사회면 사실 똑같은 생산성을 보장받으려면 더 많은 분이 계셔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임스 웹이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네. 이렇게까지 먼 우주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사실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네. 그냥 비교적 가까운 우주에서 터득했던 은하들 속의 별 인구 구성을 그대로 같겠거니 하고 가정하고 질량을 잽니다.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고 뭐 빅뱅 이론이 잘못됐다는 이거는 네. 선을 너무 넘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나셨다. 그렇군요. 네. 제 에디터 질문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발견한 가장 오래된 은하가 135억 년 전 은하라고 하는데 135억 년, 129억 년 뭐 그런 숫자는 너무 커서 이거 어떻게 재는 거냐고. 예. 정말 좋지만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제가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빛이 네. 우주 팽창과 함께 쭉 늘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빛이 원래 파장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져서 날아오고 있는지를 보면 네. 얘가 날아오면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늘어진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도착하는 빛의 파장이 얼만큼 길게 늘어져 있는지 네네. 우리가 참고로 네. 이걸 천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적색 이동이라고 해요. 적색 이동. 빛은 파장이 길수록 더 붉기 때문에 예. 적색 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레드시프트, 예.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적색 이동된 정도를 계산하면 네. 그 빛이 얼마나 오래전에 날아온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거 계산하는 게 왜냐면 그때 점점 최신일수록 우주가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게 비교적 최근 발견이라고 하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 계산하는 것도 좀 달라졌겠네요. 아,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예, 기다리고 있었어. 다행히도 예. 우리가 가까운 거리 우주에 있는 은하로만 재면 네. 비교적 가까운 과거 시점에 우주를 보는 거니까 그 안에서만 그 은하의 나이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아, 마찬가지로 먼 거리를 새롭게 관측을 하게 되면 예. 여기와 상관없이 네. 그 먼 우주가 얼마나 오래전에 날아온 건지는 또 따로 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네. 그 먼 우주랑 네. 비교적 가까운 우주랑 비교해 봤을 때 더 아, 우주의 팽창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를 아. 비교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예. 분명히 뭐 전문 용어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알아먹으니까 그거 쉽게 푸시느라. 예. 근데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제임스 웹 정도의 그 큰 눈동자 거울을 싣고 간 그 관측 장비라면 정말 태초에 빅뱅이 일어났던 그 순간도 볼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와,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 제가 네. 빅뱅 관련 이야기를 하면 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먼저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 빅뱅 순간을 보고 싶다라고 음. 하면 네. 어느 쪽 방향의 하늘을 보면 될까요? 오, 빅뱅 순간 그냥 아무데나 보면 되지 않나? 오, 아,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정확한 답이에요. 좋은 답변이고. 왜냐하면 예. 생각해 보시면 예. 제가 머리 바로 위에 있는 백광년 거리 우주를 봐요. 네, 100년 전을 보는 거죠. 그렇죠. 발바닥 밑에 백광년 거리 우주를 봐요. 네, 100년 전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즉 저는 백광년 거리만 생각하면 네. 100년 전 우주의 잔상으로 둥글게 감싸져 있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1억 광년 거리의 우주만 생각하면 예. 1억 년 전의 우주의 잔상으로 둥글게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즉 빅뱅의 모습을 보고 싶다. 네. 138억 년 전의 빛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네. 방향에 상관없이 네. 138억 광년 그 먼 거리에 떨어진 우주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빛을 통해 우주를 보잖아요. 네. 근데 우주가 0살일 때부터 음. 빛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음. 빛은 우주의 나이가 38만 살쯤 됐을 때 그때부터 우주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구나. 네, 우주가 0살일 때부터 예. 38만 살이 예. 될 때까지는 네. 빛이 우주에 퍼지지 못했던 암흑기라는 시기를 보내게 되고요. 예. 딱 그 시기를 넘기면서 네. 빛이 퍼지게 되고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은 그때 퍼지기 시작한 빛입니다. 그건 볼 수 있나요? 네, 그건 지금 관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올 때까지 다 왔네? 네, 맞습니다. 오, 대단하다. 우리가 관측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예. 먼 과거까지는 야. 이미 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진짜 제임스 웹이라는 녀석이 초신성 편에서도 봤지만 열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 오늘 이제 거슬러 돌이켜 보면 결국에는 빅뱅 이론이 오히려 우주 밤하늘은 왜 시커멀까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우주가 시커멓다는 게 빅뱅 이론을 어떻게 보면 입증해 준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예. 좋은 말씀이신 게요. 예. 그래서 저도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예. 매일 밤 우리가 보는 깜깜한 우주 있잖아요. 네. 우주가 깜깜하다는 그 당연해 보이는 사실이 네. 사실은 우주가 빅뱅이라는 네. 명확한 시점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네. 가장 명확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또 결론이 납니다. 저는 괜히 그 오래전 천문학자들이 우주 관측하다가 막 좌절감 느끼고 막 극단적인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두운 밤하늘에서 시작된 이 물음표들을 빅뱅 이론으로 풀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참고로 올베르스의 역사를 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가 이거 사실인가요? 네. 그 과학적으로 풀었다기보다 예. 앨런 포가 그 썼던 책 중에 네. 유레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정말 기똥찬 책이에요.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예. 이게 얼마나 좀 신기하냐면 네. 이 에드가 앨런 포가 유레카를 썼던 시점이 네.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 바깥에 다른 은하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시기에 쓴 책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직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고 있던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그분 살아계실 때. 아주 먼 옛날에 쓴 책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네. 정말 놀라운 묘사를 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네. 우주는 아주 작은 한 점이 네. 헤아릴 수 없지만 네. 유한한 범위까지 팽창하면서 아. 빛이 뿜어져 나갔다. 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입자가 만들어지면서 네. 우주가 탄생했다. 오. 이런 묘사를 합니다. 그럼 빅뱅 이론 있기도 한참 전인 당연히 거죠. 전이지. 네. 오, 대단하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에드거 네. 알른 포는 네. 천문학자도 아닌데 네. 어디서 이런 과학적인 영감을 얻었을까 그러네.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 거죠. 아, 기똥찬체 에드가 알런 포의 유레카.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재밌는 우주 이야기. 왜 밤하늘은 어두울까? 검정일까? 에서 시작해서 빅뱅 이론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